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님, 네, 국민의힘 용인 제6선거구 보건복지위원회 우리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먼저 본인 소개 그리고 현재 맡고 계신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 출신 경기도의원 생활 정치인을 표방하고 나온 상현 1동과 상현 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지미연입니다. 뭐랄까요, 이렇게 오래간만에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좀 떨리고, 좀 어색하고, 좀 긴장된 게 크지만, 언제나처럼 제 있는 모습 그대로 진솔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의회는 이번에 재선 9대 때 하고 10대 때는 낙선을 했고 11대 때 다시 재선을 해서 전반기에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역할을 했고요. 후반기에는 여러분의 도민 여러분들의 가장 큰 삶에 하고 맞닿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효과가 도민들한테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도록 정책이 와닿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지미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그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11대 경기도의회에서 의원님께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의정 과제가 있을 텐데요. 네, 어떤 것들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방향에 맞춰서 어떤 활동들을 이어오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의정 활동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겠지만 굳이 세 가지를 또 뽑으라고 해주신다면 현 시점에서는 첫 번째가 예산의 적절한 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도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도민의 대표로서 견제하는 기능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세금, 재정은 결국 도민 여러분들의 혈세입니다. 이 혈세가 정말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맞게끔 제대로 계획돼서 또 쓸모있게 집행되고 있느냐. 예산 집행의 효율성 부분을 따지는 부분에서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 정책이 뭐랄까 사용자 중심으로의 전환. 그동안은 어떠한 시설을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거를 이용하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의회의 교섭단체 역할이 지금 많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의회에서의 교섭단체의 그 대표성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아무래도 각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예산 결산 운동 부분이라든지 모든 정책 기조에 있어서 역할이 되게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게 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많이 살펴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하신 3대 의정 과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거둔 중요 성과나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면 좀 더 자세하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그 예산 운영 부분에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그동안 대체적으로 상임위에서는 그냥 그 심사를 하지만 관례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통과시켜주는 게 좀 뭐랄까 관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집행부도 어차피 올린 거 의회가 승인시켜주지 않겠느냐 해서 아니란 자세로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제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런 것에 좀 경정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잘못 쓴 부분에 결산 파트에서는 잘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 불승인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기금의 활용이라는 그 명문하에 방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에 많이 좀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가부동수인 구조였기 때문에 이 상임위 안에서 파행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관례적으로 모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해야 한다? 이건 아니죠. 왜? 10대 이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전 지사 시절에는 이건 뭐 야당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거의 다 집행부의 눈치를 봐고 왔기 때문에 그 4년 동안은 이 집행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대의 명분이 좀 사라졌다랄까? 잠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오는 것들, 너무 전제적인 집행부가 강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도지사의 눈치를 본다 해야 되나? 저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반대해야 하고 분명히 목소리를 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의회가 제 기능을 좀 부족했다라고 보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좀 타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면서 그런 거 파행되는 거를 두어야지 않고 정말로 도민의 뜻이 뭐고 의회의 역할이 뭔지를 제가 말씀드리려 했다는 거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덧붙여서 제가 지난 2월에는 잘 아시다시피 그 극조 신용대출 사업. 그게 아마 아시다시피 그 정말 이거는 이재명 표 선심성 포퓰리즘 졸속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점을 5분 발언하기도 했고 그 복지재단의 그 방만한 운영하고 무책임한 행정 이런 거에서 한번 좀 이왕이면 제대로 정말 극조 신용자들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편안하고 안정되게 삶을 이룰 수 있는지 그것을 마련하라는 거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촉구한 게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도 예산안에 11조 원이 복지 예산입니다. 거대하고 그러니까 크거든요. 예산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더 커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복지국으로는 너무 작다. 그래서 제가 복지실에 신설 같은 것도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그러려면 재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한정된 재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있고 그다음은 복지예산이 먼저 앞서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지방 분권형 복지를 제가 주장을 하면서 정부 안에서 이 지자체에다 예산을 합법적으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구조적인 개편을 제가 또 말씀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교섭단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 운영의 효율화 방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그 어떤 의회 운영이 교섭단체 리더십에서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한쪽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운영의 효율화 방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복지와 교육, 경제, 안전 등 도민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리더십 특성이 의회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왕이면 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우리 살펴보자 해서 제가 이번에 연구 용역도 제가 발주를 해서 제가 좌장으로서 책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연구 영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번 또 제가 한번 지켜볼 거고 9대, 10대, 또 11대 제가 있는 11대, 그다음에 11대, 12대 다음에 내년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오실 우리 국민의힘 구성원들이나 이 민주당 구성원들이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들이 더 도민 곁으로 찾아갈 수 있게끔 노력할 수 있는 어떤 텍스트북 운영, 교섭단체 운영의 어떤 텍스트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도의회가 함께 협력해 정책을 만들고 또 평가하려면 어떤 제도적 운영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소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소통도 어떠한 소통이냐?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통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질적인 소통을 하려면 아무래도 양 기관, 의회와 집행부가 어떠한 협의체 등을 구성하고 그 협의를 통해서 그 논제가 충분히 서로 상호 토론을 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현재 의회하고 도청하고 경기도 교육청이 구성한 여회정 협의체가 그 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의회의
여당과 야당 또 그 교섭단체 그리고 집행부가 함께 이 대립을 이루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 예산과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구성한 그 협의체인데 이게 아마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스타일로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소관 집행부와 실국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한다면 아무래도 형식적인 어떤 소통보다는 훨씬 좋은 효과를 내서 도민을 위해서 보다 더 나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거 말고 그냥 소통합시다 말고 진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대리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집행부 내에서는 그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한테 직언할 수 있는 분들이죠. 나오고 의회는 마찬가지로 약속된 부분은 지킬 수 있게끔 하는 부분 그러한 소통이 더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한 일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거나 보람을 느끼셨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때였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용인시의원도 했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린다 그러면 그 당시에 상현 공원이 있었어요. 거기 공원 안에 주민들께서는 그 인근에 상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 할 공간이 부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화가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께서 의견을 주셨어요. 공원에 지하 주차장을 한번 만들어 보거라. 근데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예산이 참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만 해도 샘플이 서울에 있는 것도 많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많은 반대가 있는 거예요. 공원에 지하 주차장을 하게 되면 청소년 우번 범죄가 생긴다.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긴다. 반대가 찬성 원하시는 분들보다 목소리는 더 많이 내신 거예요. 하지만 이건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었고 또 주민이 원하시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그게 어쩌면 저 지미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용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을 하세요. 너였기 때문에 그것을 했었다. 그 말씀을 주실 때 가장 뿌듯했고 가장 최근에는 저희 지역구는 아시다시피 좀 젊은 층들이 계셔서 학부모를 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얘가 그 교통 안전에 대한 거가 많이 중요하겠다 보니까 학교 앞에 이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이게 요즘 동시 신호가 되면 서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대각선 신호가 그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호를 지킨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도 분명은 선이 아닌 곳을 아이들이 이렇게 건너야 되기 때문에 또 불안한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가 이런 것 좀 한번 우리 실무로 하겠다 해가지고 본인들이 건의안을 만들기 위한 서명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얼마나 이쁘고 대견합니까? 그래서 같이 나가서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서명도 받고 그래서 학생들을 그걸 가지고 경찰서로 갔어요. 왜냐하면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학생들은 경찰서로 서명부를 제출하고 저는 또 그걸 받아서 의회에다가 청원제를 통해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 스스로 진짜 민주주의의 하나의 풀뿌리 민주주의 하나를 실천한 거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주변의 일을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개선해 나간다는 거. 거기 안에서 아이들도 이제 어떠한 교육이 됐고 성취감도 느끼고 있고 저 또한 그런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제가 어떠한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장을 열었다는 것도 뿌듯하고요. 지금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만족스럽게 잘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통해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정치라는 게 너무 크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불편한 것을 살피고 그다음에 일상에서 이렇게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우리 도의원의 역할이 아니겠나 해서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생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거 안에서 제가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성과 청년의 정치 리더십 확대라는 부분도 요즘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이와 관련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또 도민과 용인 시민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여성이나 젊은 분들의 정치 참여가 나아졌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유리벽 같이 이 견고한 유리벽처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접근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또 뭐 젊은 사람들이 뭘 아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좀 계세요. 하지만 이런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성인이나 젊으신 분들이 변화를 보여주고 잘 맡겼구나. 그리고 성과를 낼 때 이러한 것을 극복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당사자들이 해야 할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당에서 제도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개선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선거에 임박해서 뭐 보여주기 식으로 뭐 인재 영입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정말로 꾸준히 지켜보면서 참신한 여성과 참신한 젊은 신인들을 많이 발견해서 뭐 정치 아카데미를 연다거나 해가지고는 계속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는 아까 말씀 그대로예요. 현재 하고 있는 여성과 젊은 정치인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필을 해서 그러니까 일을 잘 해내고 성과를 내서 도민들로부터 역시 잘 맡겼구나. 그 말이 나오게끔 일한다는 거. 그래서 저 또한 도민 여러분들부터 지미연이 이렇게 뽑아놓고 나니까 잘하네. 여자기 때문에 훨씬 더 똑부러지고 어떠한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해내는구나. 라는 거를 받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시간일수록 좀 더 자기 일에 열심히 매진하면 그 기회, 어떤 영역에서든지 열심히 매진하면 여성 정치, 여성 신인분들, 젊은 분들이 기회가 주어질 걸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도전을 많이 하시고 문을 많이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정말 어려우시면 저를 찾아보세요. 경기도의 918호가 지미연이 사무실입니다. 정치 초년생으로서 저 이거 하고 싶은데 이 길이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라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찾아오시면 제가 선배로서 여러분께 많은 조언, 글쎄 뭐 그렇게 풍부한 조언이 될까 싶지만 그래도 제가 먼저 걸어왔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많은 말씀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낯설고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할수록 더 문을 두드리라고 했으니까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경기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치라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밀접한데도 괜히 이렇게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늘 도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그다음에 진정성을 듣고 발로 뛰는 것. 이것이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도민 여러분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의 한 걸음과 한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이 도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렇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 어느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시 도민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민 곁에서 도민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정치를 실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미래형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 놓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의 삶에 불편함은 줄이고 희망은 더하는 그러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인 출신 수지구 상현 농의 지미연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여자이기 때문에 더 강한 면이 있습니다. 더 꼼꼼하고 더 세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